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통장에 있는 돈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70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훨씬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도 꼭 필요한 것만 장바구니에 담고 여행이나 외식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세 이정호 님도 비슷합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예금도 남아있지만 몇 년째 여행은커녕 취미 모임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왜 이렇게 아끼시냐고 묻자 이정호 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70대가 소비를 안 하는 이유를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이유 하나뿐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세 이후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70대의 소비 감소는 인색함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요즘 70대가 소비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들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70대가 소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돈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줄지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70대는 돈에 많고 적음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앞에서 먼저 겁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서울 노원구에 사는 74세 이정호 님은 은퇴 직후만 해도 부부 여행을 다니고 취미 모임에도 꾸준히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평생 모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자금도 있었고 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비슷한 또래 지인들이 하나둘씩 큰 병원 신세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을 보며 이정호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정호님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 내가 90세까지 살게 되면 이 돈이 남아있을까? 그때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계산을 해보니 더욱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호님은 자녀에게 말로는 걱정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여행 한 번 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그 돈이면 병원비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외식 한 번에 5만 원을 쓴다면 한 달에 10번을 참으면 50만 원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후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년기에 들어갈수록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7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약 16년, 여성은 약 20년입니다. 이 말은 70세가 되어도 앞으로 20년 가까이를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수치를 직접 체감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70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비는 즐거움보다 불안과 더 가까운 선택이 됩니다. 돈을 쓸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돈을 지금 쓰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혹시 더 급한 일에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이정호님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못 쓰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요즘 70대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고,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쓰면 삶이 너무 삭막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70대에게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지키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사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요. 대신 이정호님은 큰돈이 드는 소비는 줄이고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걸으며 단골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작은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요즘 70대의 소비 감소는 인색함이 아니라 긴 시간을 살아온 끝에 만들어진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이유를 통해 이 선택이 왜 더 단단해지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70대가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병원비를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며칠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70대를 넘기면 한 번의 병원행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현실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1세 박영숙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식도 자주 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자녀들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으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갑작스럽게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과 재활 치료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나갔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안심했지만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가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입원실 차액, 특수치료비, 재활치료비, 간병비까지 합치니 보험으로 안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건강식품과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병원 오갈 때마다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박영숙님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면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구나. 그 이후로 박영숙님의 소비 습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옷을 사려다가도 이 돈이면 병원비 며칠을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도 장바구니를 채우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이 과일이 정말 필요한가? 이 반찬을 꼭 사야 하나? 집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나? 예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외식을 하자는 자녀들의 제안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6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합니다. 평균적으로 70대의 연간 의료비는 60대보다 약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증가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70대는 지금의 작은 소비보다 미래의 병원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돈이면 약값 며칠 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옷을 보면서도 입을 날이 얼마나 남았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박영숙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쓰는 게 무서워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병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노년층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아프고 나면 보입니다. 돈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보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물론 이런 생각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즐겨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70대에게 병원비는 이론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즐거움을 미루고 안전을 선택합니다. 박영숙님의 지인 중에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평생 모은 재산이 거의 파닥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박영숙님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요즘 70대의 소비 감소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본능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마음의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70대가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나중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신가요? 많은 70대는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평생 지켜온 책임감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선택입니다. 경기 안산에 사는 76세 김순자님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용돈을 드려도 쉽게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큰돈이 필요해지면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예전에 지인이 병원으로 갑자기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평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병을 앓으면서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순자님은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돈을 부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끝까지 아이들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짐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부모들은 자녀의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집값과 물가가 오른 현실 속에서 자녀가 이미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의 소비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는 것을 보고 손주들 학원비에 쪼들리는 것을 보면서 차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김순자님의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달 아파트 대출금 200만 원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급이 빠듯합니다. 김순자님은 이런 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용돈을 드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고령층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로 꼽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껴두는 돈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한 돈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부모로서의 마음과 노년의 현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에 오늘도 지갑을 닫습니다. 김순자님은 가끔 시장에 가서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나 반찬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아껴두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아플 때 병원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지갑을 닫습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너무 희생적인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게 소비를 줄이는 선택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김순자님의 이웃 중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김순자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나니 눈도 못 마주치겠다고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해서 목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김순자님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요즘 70대가 왜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돈보다 가치가 달라진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즘 70대가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인생에서 큰 소비는 다 해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써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책임지는데 소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목적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것은 의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최종문님은 젊은 시절 쉼없이 일하며 집도 마련했고 자녀들 교육도 끝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을 벌면 바로 쓸 곳이 있었고 쓰지 않으면 불안했다고 합니다. 새 가전제품이 나오면 사야 했고 아이들 옷도 좋은 것으로 사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에게 선물도 챙겨야 했고 친척들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더 큰 집도 필요 없고 새 물건이 꼭 삶을 나아지게 하지도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장을 열면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주방에는 쓰지 않는 조리기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젊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 물건들이 이제는 짐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문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살아봤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한 정리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종문님은 백화점에 가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 옷을 사면 언제 입을까? 저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갈까? 결국은 집에 쌓아두기만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갑이 저절로 닫힙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많은 70대는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를 이미 지나왔습니다. 대신 조용한 일상과 안정된 하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였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종문님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와 신문을 읽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일상이 오히려 평온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쓰지 않으면 삶이 재미없어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70대에게 재미는 더 이상 물건이나 지출에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고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 자체가 충분한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최종문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평온을 잃지 않고 가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종문님은 물건을 사는 대신 경험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손주들과 통화하며 웃음을 나누고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이유를 보면 요즘 70대의 소비 감소는 의욕 상실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이유를 통해 이 선택이 왜 더 조심스러워졌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즘 70대가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기와 실패를 직접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돈을 쓰는 일은 설렘보다 불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는 조심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8세 정미자 어르신은 몇 해 전 지인의 소개로 건강 관련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판매원은 친절했고 제품 설명도 그럴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다고 했기에 믿고 구매했습니다. 막상 사용해보니 기대와 달랐고 환불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액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을 믿었던 마음이 상처로 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지인과는 연락도 끊겼고 정미자 어르신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그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 이후 정미자 어르신은 새로운 소비 앞에서 항상 한 번 더 멈춰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로 걸려오는 상품 안내나 방문 판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사칭하는 수법도 나옵니다. 뉴스를 통해 노년층을 노린 금융 사기와 방문 판매 피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미자 어르신의 경계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쓰지 않으면 당할 일도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의 지인 중에는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잃은 사람, 보험을 잘못 들어서 나중에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리모델링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미자 어르신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손해를 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요즘 70대가 왜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 그것이 지금 70대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편리하다고 권해도 거절합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고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카드도 최소한만 사용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이런 조심스러움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해본 사람에게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의 방식입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이유를 보면 요즘 70대의 소비 감소는 인색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차분히 돌아보면 요즘 70대가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노후에 대한 불안, 병원비를 직접 겪은 기억,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이미 충분히 소비해본 인생의 경험, 그리고 다시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자기 보호 본능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비는 줄었지만 생각과 고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수십 가지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나중을 위해 아낄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가족을 위해 남겨둘 것인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우리는 종종 70대의 절약을 인색함이나 고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살아오며 배운 현실 감각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두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70대의 이런 선택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한지, 세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비를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선택 하나쯤은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가까운 산책, 조용한 취미 시간처럼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소비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편한 옷을 사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위험하지만 지나친 절약도 삶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도 현재를 즐기는 지혜, 가족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용기, 조심스럽게 살면서도 가끔은 마음을 여는 여유.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노년의 지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층이 불안 없이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돈을 쓰지 않으시는지, 무엇이 두려우신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자주 안부를 묻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지갑을 열거나 닫고 계신가요? 불안 때문인가요? 책임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경험에서 배운 지혜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든 그것은 여러분만의 현실이고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고민과 선택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지금의 현실을 지혜롭게 버텨내는 방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